오늘은 뭐 찍는 거야? 오늘은 비밀의 숲 보시면 비밀의 숲? 그래도 지난번에 보니까 사운드가 너무 작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 마이크가 중요해. 유튜브는 영상보다 마이크야.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게 뭐야? 간지나는데? 네, 로지텍에서 나온 WT 마이크인데요. 이거 스튜디오급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급 사운드. 하나 둘? 좀 다른가? 내 느낌은 많이 다른데? 괜찮아. 요즘 유튜버들은 다 이런 거 쓰거든. 여기만 이렇게 수음을 탁 해주는 거지. 뒤로 가면은 이제 소리가 안 들려. 앞에서 땅땅땅 안 들리잖아, 그지? 자기 못 듣겠구나. 난 들려. 이거 알아, 옛날에 이거. 마이크는 요 정도 감도가 느껴져야 돼. 이런 마이크를 진작에 줬어야지. 내가 사운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만든 거야. 예티 블루 마이크. 이거 뭐라 마무리 좀 어떻게 그래 해줘야지. 마이크는 블루 예티 블루인가? 블루 예티인가? 블루 예티요. 마이크는 블루 예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드라마를 보면서 일잘로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투표를 올렸더니 비밀의 숲 황시목을 그냥 압도적으로 찍어주셨더라고요. 저는 비밀의 숲이 무슨 연극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남은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드라마를 또 열심히 봤네. 그 황시목에 대한 캐릭터를 좀 파악했고, 자, 황시목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잘못하면 이제 인성 거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검사라는 캐릭터는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드라마에서도 황시목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범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사라도 관계도 깨지고 중간에 상사도 죽고 하여튼 별의별 일 다 있어. 자, 그럼 황시목 검사가 이 사람 분명히 일잘나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해서 오늘 중요한 단초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캐릭터를 먼저 영상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 진짜 인상 깊게 봤어. 갑자기 낮이 되잖아,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걸어갔고. 근데 저 사람 좀 김병만 닮지 않았냐? 죽은 사람. 저거를 저렇게 숫자를 딱 재보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어떤가를 따져보는 거지. 여러 번 시도를 해봐. 그 여러 번 시도를 통해 다시 또 불 켜졌어. 다시 불 켜졌어. 이제 타이머도 돌아가. 갑자기 범인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냐? 근데 연기들이 리얼하게 해. 그치? 그렇구나.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건 저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내 생각이 맞은 틀린지 알 수 있지. 자,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잘로는요 철저하게 수치화한다는 겁니다. 숫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요. 왜 그럴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OKR이라는 개념 있죠. 구글에서 운영하는 경영관리 시스템인데 저희 회사도 도입을 해보니까 되게 좋아요. 여러 가지로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숫자가 명확하게 세팅만 됐다면, 이 기획만 잘 됐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일을 하건 저 일을 하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숫자를 바꾸기에 도움이 될 만하다면 무조건 내가 그냥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주도성과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요 변하지 않는, 또 변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타겟팅해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가 정교해질수록 나는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일본어들은 이 목표를 정확하게 세팅을 안 하고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새끼를 간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잘로는 계속 이 수치를 들여다봐. 수치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내 가설이 맞는가, 내가 생각했던 프로세스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수치화가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타겟팅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어떤 액션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쳤던 건 어떤 것인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기 위한 객관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숫자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하고자 KPI라는 것도 만들어봤고 MBO라는 것도 해봤고 이제는 OKR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비슷해요. 내가 어떤 성과를 낼 건지 어떻게 도달할 건지를 숫자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또 피드백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숫자라는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업무에서 여러분들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측정 자체가 굉장히 멀고 1년 몇 달 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잘했다,
또는 오늘 하루 좀 더 보강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숫자는 어떤 거 갖고 계신가요? 자, 그게 없다면 업계에서 여러분들의 직무를 평가하는 수치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 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것만 외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걸 측정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 동일한 직무를 하는 분들이 무엇으로 평가받는지를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난 진짜 요즘에 저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고아와 과부가 진짜 불쌍한 것 같아. 아,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우리가 좀 봉사활동을 좀 해야겠어.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이제 딸을 키워보니까 야, 저 조그만 애를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확실한 가설이 있어. 지금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 뭔가 공범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거의 AI급이잖아. 황시목은 AI급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범인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더 강력하게 한번 쑤셔보는 거지. 이런 걸 가설사고라 그래. 자, 요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요, 가설사고라는 겁니다. 가설사고가 뭘까요? 과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사회 현상들 또는 여러 가지 과학적 현상들을 실제로 법칙으로 규명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A부터 Z가 어디가 A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A일 것이야 아니면 이게 A일 것이야 라는 좀 더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가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을 먼저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네, 그럼 아니면 이게 아니, 조금만 틀어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가야 될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판단해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오리무중의 상태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뭐부터 해야 될지 진짜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계획하고 분석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드릴다운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드릴다운이 뭐예요? 계속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5의 퀘스천이라고도 하죠. 왜 이걸 하고 있냐? 뭐 예를 들면 이 영상을 왜 찍고 있냐? 제가 왜 찍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투표를 이걸 해가지고. 그럼 왜 여러분이 이 투표를 했을까? 구PD가 이 투표를 올려서. 그럼 저 인간은 왜 이 투표를 올렸을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왜 드라마를 좋아할까?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이게 왜 재밌을까? 그건 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디깅을 해나가는 거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을 탁 놓고 계속 5의 퀘스천, 뭐 10Y의 퀘스천이고 막 계속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현상도 보고 또 다른 데서 성과가 이미 냈던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를 계속 비교 분석해 보면서 그럼 이제 의혹, 여기도 의혹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가설이 생기는 거야. 뭐 이쪽에 의혹이죠. 이걸 한번 파헤쳐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몇 가지를 딱 추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내 에너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게 가설 기반의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문제를 많이 만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이럴 때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 가설 사고를 해보셔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상사가 짜증났을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을 거야.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걸 거야. 그럼 이걸 한번 이렇게 해결해볼까? 저걸 저렇게 해결해볼까? 이렇게 가보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일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일을 재밌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일종의 게임처럼 요게 단서가 돼서 이 단서를 던지면 얘가 나올 거야. 이걸 하면 이런 게 해결될 거야.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가설사고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왕 이형 채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지금 분명히 막 취업이 막 불이 붙어야 될 타이밍인데 아니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구독자도 막 안 늘어. 아니 그래서 우리 컨텐츠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비해서 컨텐츠 퀄리티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아니 왜 조회수는 이렇게 될까? 제가 알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5의 캣처럼 막 몇 날 며칠을 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통계청 자료 한번 살펴보자. 통계청을 봤더니 아예 경험이 없는 취준생의 아예 구직 포기자 비율이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포기를 해버렸어.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영상도 많이 올리곤 했죠. 근데 그에 비해서 급증하고 있는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가 뭐냐? 퇴준생이더라고요. 이미 입사는 했지만 들어가 봤더니 진짜 아닌 것 같아. 퇴사하고 싶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퇴준생을 위한 콘텐츠를 하나씩 올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더 조회수가 좋더라고. 이런 게 가설사고예요. 내가 뭔가 현상의 불일치, 내가 생각했던 모습들 또는 뭔가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왜 이러냐를 막 분석해서 여러 가지 수치, 조사 자료, 사람들과 인터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 요게 아무래도 해결의 솔루션일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한번 실행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거기서 반드시 새로운 결과물들을 얻게 돼요. 이렇게 되게 매너 없는 것 같아. 이 드라마 보니까 이런 상황 되게 많더라고. 그냥 따로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등장해 버리는 거야. 난 그럼 바로 일어나. 왜냐면 난 이 사람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구피디랑 만나기로 했는데 구피디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당신이 왜 여기 왔냐라고 내가 핀잔을 주든지 두 분이서 얘기 나누시라고 난 잘 떴어. 저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의도치 않은 만남이나 불필요한 만남들에서부터 이런 게 시작되더라고. 밥 조심해야 돼. 처음에 진짜 작은 거부터 시작해. 정말 작은 거. 저 때부터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지. 밥 얻어먹은 게 있거든. 애초에 받지 말아야 돼. 조금이라도 이게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그냥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버려야 돼. 자, 여러분 이창준 검사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일이 특별히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인사 책임자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어떤 직원들하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미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무슨 헤드헌터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지 무슨 교육회사라고 하면서 갑자기 온다든지. 그럼 저는 이제 아무리 뭐 제가 아끼는 직원이라도 그러면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너 다시는 이런 자리 만들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거가 발목 잡으면 어떡하냐. 별것도 아닌데. 아니 꼴랑 돈 얼마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발목 잡히면 안 되지 않냐. 더 큰 일 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을 서비스하고 여러분들이 리더로 만드는 거에 제가 열심히 이거를 가야 되는데 뭐 선물 좀 받아가지고 제가 뭐 마일리지 이런 거 좀 챙겨가지고 책 잡히는 건 좀 너무 안 좋잖아요. 자, 이 이창준 검사, 황신목 검사의 차이가 뭐죠? 황신목 검사는 일의 본질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이름이 뭐였지? 아까 그 김병만 씨 닮은 그분이 온갖 로비를 하는데 황신목 검사가 안 통해요. 그 김병만 닮으신 분이 엄청나게 많은 제게 이 로비를 다 뿌리는데 안 통한 사람이 2명 있었대. 그 중에 한 명 황신목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니까 어때요? 사건을 사건으로만 바라보게 되죠. 뭔가를 먹잖아. 조금이라도 먹잖아요. 그 조금이라도 먹는 순간 눈에 필터가 씌어. 그게 필터가 두께가 진하냐 얕으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에만 직시하는 거, 그것에만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직업 윤리이고 실력이더라고요. 진짜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않더라. 오히려 그런 것을 배척하고 더 일에만 몰입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황신목 검사처럼 어쩌면은 되게 쌀쌀맞게 대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일잘러 뿐만이 아니라 성숙하고 타고난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타고난 리더는요, 이런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커리어에서 목적에 맞는 그런 삶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비밀의 숲을 통해서 일잘러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하거나 이렇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그리고 연습해 갈 수 있게 제가 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와디즈의 펀딩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진단 키트와 함께 매일매일 저랑 같이 약 4주 동안 자기 개발에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행동들로 함께하는 펀딩이에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일잘러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